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낮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저녁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해외 순방 성과도 설명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꽤 자주 있었지만 아직까지 야당과의 만남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식사하고 듣기 좋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면 이걸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내부 패널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고향 갔다 왔습니다. 네. 고향이 대구, 영천. 네, 예, 경북 영천입니다. 예. 이 설 연휴 보내고 수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사흘 하니까 또 금요일이 돼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연휴의 맛인 것 같아요. 네. 주 4일제 근무도 이제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째 괜찮을까요? 좋은데 이게 사실 제가 좀 낡은 생각이 뭐라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력이 받쳐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술이 로봇이든 AI든 간에 생산력이 받쳐줘야 여유가 생기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 적게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 그러면 전제돼야 될 게 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저도 욕먹을 겁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주 4일째 토론은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오늘 하루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낮에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영원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뭐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 꼭 참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성범 의원? 아마 지금 배웅기 앵커께서 여쭤보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저렇게 밀려난 이후에 대통령에서 나오신 말씀 자체가 전당대회에 꼭 참석했다는 거니까 이게 다 일련의 흐름 속에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생각을 함직해요. 저도 좀 그런 건데 이게 당무를 간지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무를 굉장히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때고 대통령께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 한번 보고 합시다라고 답을 할 수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꼭 참석하겠다. 뭐 많이 오는 당원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 꼭 참석하겠다. 이 타이밍과 정황의 문제인데 느끼시는 사람마다 좀 느끼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만 좀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뜻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성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재밌거나 또는 우습거나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마음 먹으니까 유력 그 당대표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바로 아웃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죠.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즐거운 만찬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내가 주무를 수 있어. 저는 그런 느낌으로 들렸고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은 저는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전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나경원 의원이 아웃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들을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도부를 불러서 또 만찬을 하고요. 너무 이게 드러내놓고 개입합니다. 만찬은 이제 지도부가 아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하더군요. 메시지 전문가 해석은 맨 마지막에 들어보기로 하고 송금주 의원께서는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대한 지배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정점이 전당대회 대통령이 참석하고 자기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드는 그런 구성인데 이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신한국당 뭐 이런 경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인가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2014년 7월 14일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람으로 당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약간 이 보수 정당의 약간 특징처럼 돼 있는데 이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찬 당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참석을 안 했거든요. 여기 약간 그 민주당과 이제 보수 정당 사이에 약간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대놓고 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헌법에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선언적인 규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당대표 후보 선출 과정, 출마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형식이고 결국은 전당대회까지도 당연히 예견된 수순처럼 참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정당이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정당 사이의 이런 견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 거의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좀 당 장악력을 과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려서 우려스러웠다 이 말씀을 네.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좀 길었습니다. 자, 전문가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참석이 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약간 그 보수층에 소구하는 듯한 그런 정책과 방향들을 계속 내놓는 메시지의 마지막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3대 개혁 과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혁 추구 의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공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다시 검찰,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발언들, 이 발언들이 점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된 케이스잖아요. 원래 보수에서 성장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아니라 보수층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무언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탈환의 의지로서 영입해온 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어떤 그런 정통적 가치에 부응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웠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쭉 일련의 메시지들을 보면 이제는 약간 보수에 굉장히 소구하는 듯한 그런 이제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텝을 계속 밟아왔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정점 행사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죠. 거기에 당대표를 뽑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어떤 그 이제 보수의 상징이고 또 대통령이 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저는 그 행사, 그 참석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내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해서 다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누구 미는 거 다 알죠. 그날 나 전당대회 꼭 참석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미는 사람이 안 되면 내 얼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들립디다. 그런 의미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는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례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2006년도 전당대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호 의원과 강재섭 의원이 팽팽하게 체육관 선거에서 붙었을 때 이재호 의원이 연설할 때 박근혜 그 당시 당대표가 입장합니다. 비대위원장 입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분위기가 좀 흐트러졌어요. 이재호 의원이 이건 경선 개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그랬지만 그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강재섭 의원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 투표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발표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저는 그 현장 분위기가 현장 투표가 있다면 가능한 추론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긴 한데 그 가능성이 매우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그 의지를 드러내니까 그런 효과도 노렸음에도 해석에 대한 효과를 노렸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대통령 그다음에 당의 그 주인 그러니까 어떤 뭐 1호 당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저는 참석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골프 처음 치러 나가가지고 딱 쳤는데 공이 뜨면 와 골프 천재야 그러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영입돼서 왔지만은 이거 검찰 내부 때 내부 정치하던 거 편가르기 하고 누구 이지매하고 누구 잘라내고 이런 거 딱 해보니까 여의도 정치 장악하는 게 일도 아니야. 이러면 저는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 내가 가서 내가 주인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 이게 글쎄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입당했다. 민주당에 갈 수는 없었잖아요라는 대목은 우리가 생각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에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아까 배경께 말씀하셨듯이 기성 정치권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특수부 검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와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판단할까 하는데 뭐 저는 뭐 속내는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사태도 겪으면서 아 당이 안 도와주면 내가 엄청 어렵겠구나. 거대 야당은 있고 여기에서 당을 지배력이든 장악력이든 어찌됐건 공천을 내 좋은 사람들 내 편한 사람들 아니면 나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들로 많이 하고 싶다는 그 욕구는 가질만 하더라고 봐요. 그거는 그 논리로 내적 논리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야당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둬버리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편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이 기조 자체가요. 아까 제3지대 또는 뭐 특수부 검사로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든 기조가 과거 보수 정권이 했던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 개혁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3대 개혁 과제를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개혁 과제를 동원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요, 이제 전당대회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제 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생각하는 분마다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오늘 진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쭉 오찬도 하고 만참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여당만 만납니다. 지난 6월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랑 오찬 회동했고 8월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고 9월에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위원들 청사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했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들 대통령실 청사 인근 국방 컨벤션 센터로 초청해서 간담회 열었고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뭐 몇몇 가까운 사람들 부부 동반해서 만찬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이제 들려오는데 한 뭐 10번 넘을 거예요.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 저는 소통이라는 게 이제 양자 간에 소통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과 혹은 내 입장과 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걸 소통이라 하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의견 교환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여당 의원들 만나면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쓴소리 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만나서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 하는 거 조심스러울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은 가져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장 초청해서 한번 식사를 하셨잖아요. 전 그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가 정 어려우면은 야당 포함된 전체 상임위원장 이재명 대표 불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야당 상임위원장 다 포함된 국회 상임위원장단 다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3대 개혁까지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쭉 읽어봤는데 취임사에 통합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전 대통령 취임사를 쭉 한번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통합과 공존 동반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 취임할 때
동반자의 길, 뭐 창조 경제라는 어려운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동반자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취임사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통합을 얘기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반지성주의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걸 강조하는데요. 제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뒤에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어느 취임사, 역대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통합이 빠진 게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함께 갈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백양께서 뭐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 패널들께서 저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안타까운 대목은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한 정파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죠. 국민이 대표,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된다는 그 명제에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거 분명한 말씀이에요. 저도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뭐 미국 드라마도 보고 하면 미국 대통령은 다들 야당 상원의원 한 명을 우리말로 하면 꼬시기 위해서, 구슬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했던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 아주 통 큰 마음으로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 뭐 되겠네라는 기대를 처음에는 했었던 거죠. 그 대목 아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뭐랄까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뭐 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개인적인 적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취임사에서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거든요. 저는 이제 백운기 앵커님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능력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의 측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 다시 이야기하니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웃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라든가 국어 교육이 별로 의미 없다는 발언이라든가 어떻게 반지성주의는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참 국민들이 참 되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검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은 잠재적 범죄 집단, 수사해야 될 집단이고 그다음에 여당은 검사 동일체처럼 줄 세워서 내 뜻대로 쫙 끌고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젖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방금 박주식 교수님 다만 근데 뭐 감이다 그다음에 인성까지 나온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검사적인 판단 기준을 못 버린 것 같다까지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감하고 인성까지 나오는 것은 좀 듣기 좀 거북하네 사실. 뭐 거북해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통합, 소통 이런 게 명분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뭐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거 옮기면서 들었던 돈 1조만 풀어도 난방비 문제 해결한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명분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놓고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으면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좀 쓴소리를 좀 여당에서 해야지요. 여당에서 만났을 때 원로들이 그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차 봐도 됩니다. 야당을 좀 더 많이 만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까?
사실 정치 원로의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분들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그 후임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보면은 원로들을 만나는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그 정치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신 그런 분들이 조언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떤 좀 합리적인 조언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지금 그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셔야만 지금의 30%의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연금 개혁 이런 개혁이 그나마 탄력받으려면 국민의 여론적 지지밖에 없을 텐데 국회가 지금 제도적으로 여당이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힘을 가지려면 저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건 좀 관저 정치가 꼭 그 여권 사람들만 부른다는 것 쪽은 지금 좀 제가 봐도 좀 이거는 너무 소통이 좀 약간 진영 소통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고장난명이라고 뭐 손뼉이 맞아야 되는 건데 야당도 뭐 너무 좀 대통령을 처음부터 몰아붙인 측면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 하는 논쟁을 번질 수 있는 지점이긴 하나 그런데 모두 정치 현실도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차피 사법적인 판단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야당하고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이 문제는. 아니, 근데 그걸 시간의 문제로 그냥 방치하기에는 현재의 시간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겐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워딩은 협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승복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이었고 당대표가 돼서도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 계속 그래서 만나자고 수차례 제안을 했지만 거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싫을 수 있죠. 대선 과정에서 서로 앙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야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좀 맞춰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상황.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냐면요. 그동안에 쭉 여당들만 만나고 야당 안 만나고 그랬을 때도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에 순방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여야가 함께 갔어야죠. 당내 문제만 논의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낮에 여당 지도부와 한다고 하니 근데 또 여당 의원들만 또 저녁에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취임사를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서는 통합이 나올 타이밍이다 할 때도 안 나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통합과 화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빠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누구나 예상하는 한번 시험 봤을 때 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통합 정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취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통합의 정신이 아니고 도약과 빠른 성장이라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해답은 옳은 겁니까? 아니 이게 백 국장님 말씀을 100% 이해하면서도 이게 안 썼다고 해서 취임사에 안 썼다고 해서 제 양반이 통합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빠르다. 아니 왜 취임사를 찾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통령 치고 근데 국민 전체에게 지지받는 그 멋진 대통령이 안 되고 싶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도 잘안 마지막에 됐죠. 내로남불이었고 자기 편만 챙겼다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말로 해도 잘 못 지키는 것이 통합이고 하나됨인데 아예 취임사부터 싹수가 노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 짐작이나 제 생각과 정치적 경험을 종합해 보면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또 야당도 부르고 그 시점은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쯤 올 올까요? 것이다.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3월, 4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여당 지도부 새로 구성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되고 나면 제가 보는 불가피하고 대통령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런 집이 올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때야 돼서 만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이 만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당과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히 국정 목표나 과제도 없고요. 특별히 대통령이 되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 그다음에 노동, 뭐 연금 3대 개혁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 그 부분도 노조에 대한 어떤 탄압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김미숙 님이 댓글 올리셨는데 취임사에 통합 없는 거 통합은 너무 기본이라서 안 넣었다고 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또 뭐 그렇게 봅시다. 아니 근데 뭐 그 애틀리 리더십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애틀리 리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처칠로 바뀐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저는 뭐 통합은 기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은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건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생각 싶은데 어쨌든 지금 행보가 그것을 좀 입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이면은 기본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행보를 좀 그 행보로서 입증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현재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이 21세기 2023년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1970년 80년 개발도상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가로채가지고 15 듣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